그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실명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신은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질환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압구정 성모학과 김민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성모학과 김민호입니다. 먼저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어떤 질환일까요? 먼저 황반변성을 말하기 전에 황반이라는 부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망막이라는 신경이 눈 속에 있는데 그게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게 되고,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이런 황반부에 있는 신경세포에 어떤 원인에서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전 세계 실명의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황반변성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반변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이제 노화고요. 그래서 50대가 지나면서부터 황반변성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 황반변성이 있으면 그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고, 그 이외에는 뭐 흡연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도 이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황반변성이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좀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황반변성 크게 두 가지, 이제 건성과 습성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직이 말라가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신경세포들이 노화가 되면 세포 내에 찌꺼기나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드루젠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쌓이면 세포들이 조금씩 위축이 되고, 그런 경우를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황반변성의 한 90%를 차지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별로 시력이 그렇게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축된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시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 말 그대로 습하다는 건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건성에서 시작돼서 습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말 그대로 황반 아래쪽에 없애야 될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게 되면 그 혈관은 계속 터지게 되죠. 터지게 되면 출혈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나오는 물 성분들, 그걸 삼출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정상 황반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 황반변성이 황반변성에서 90% 이상의 실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노화가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서히 시력이 나빠지면서 노안과 헷갈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황반변성만의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안과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게 황반변성이니까, 본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주위가 침침하고 뭐 뿌옇게 보인다는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안과를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습성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물체가 중앙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선이 막 휘어져 보이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생기면 이게 습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질환에서는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게 습성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검진표는 암슬러 격자라는 이런 바둑판 모양의 격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한쪽 눈씩 가려서 매일 체크를 해봐서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황반변성은 진행성 질환으로서 현재 완치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건성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되셔서 조직이 조금씩 위축되는 거니까 원인적인 치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만이 있으면 체중 조절을 하고 금연을 해야 되고, 가족력이 있으면 조기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습성이 되면 이제 실명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치료는 이제 레이저 치료랑 또 강력학 치료, 그리고 항혈관 내폐세포 성장인자로 해서 이런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안구내로 직접 주사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안티-VEGF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항체 주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체 주사를 주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표준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주사를 줌으로 인해서 망막 아래쪽에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을 증식을 억제하고 발생도 억제를 해서 시력을 개선을 시키는 거죠. 또는 유지시키는 거고 진행이 억제가 되니까. 하지만 혈관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치료법은 항체 주사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항체 주사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주사는 어떻게 맞아야 되나요? 뭐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고정 주사라고 그래가지고요. 매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해서 환자의 눈 상태가 악화가 되든 아니든 상반변성이 발생하면 계속 고정적으로 주사를 주는 거죠. 매달 줘서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분이 그럼 주사를 주고 그 다음에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확인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사를 주고 모니터링하고 주사 주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환자분이 병원을 계속 방문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상태가 되고 두 번째는 환자마다 이제 재발하는 시기가 틀리니까 환자에 따른 어떤 개별화된 치료가 힘들어요. 계속 고정적으로만 치료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PRN 방법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 와서 재발이 될 때만 주사를 대는 거, 악화될 때만 주사를 주는 건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고정 주사법보다는 주사 맞는 횟수는 좀 줄어드는 장점은 있지만 악화가 됐나 안 악화됐나를 보기 위해서 계속 병원을 진료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기 위한 병원 방문 횟수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만큼 나빠진 상태에서 주사를 주니까 시력 개선이 될 가망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악화될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그럼 이게 둘 다 환자 입장에서는 편의성도 그렇고 치료 경과 측면에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혹시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Treat and Extend라고 해가지고 영어로요. 쉽게 말하면 치료하고 Extend,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환자들마다 이제 재발되는 주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달마다 재발을 한다. 그러면 2달 후에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2달 반 후에 오게 하는 거예요. 2주 간격을 늘려서 환자가 왔을 때 악화가 됐든 악화가 되지 않든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달 반 후에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는 또 2주를 늘려서 3개월 뒤에 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와서도 괜찮았다. 그래도 주사를 주는 거예요. 주사 간격을 늘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늘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나빠졌다. 그럼 이 환자는 다시 간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2달 반 맞았다가 다시 2달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환자의 주사 주는 기간을 조절하게 되니까 아까 PRN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사 맞을지는 모르거든요. 나빠질 때 맞는 건데 트리트 앤 익스텐드는 다음에 갈 때는 무조건 주사를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기간을 조정하는 거니까 환자분도 불안하지 않고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TNU법을 사용하게 되면 만족도가 많이 개선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분이 조금 병원을 자주 오는 것보다는 좀 이제 정기적으로 오는 시간을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그런 시기를 본인이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언제 맞을까 하는 불안함은 없는 거죠.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항체 주사라는 건 결국 안구 내에 주사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사 후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이 주사를 맞고 원하지 않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망막에 혈관이 막히는 그런 합병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황반변성을 치료하러 왔다가 더 나쁜 합병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환자분이 주사를 맞고 어떤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와서 이게 감염인지 다른 부작용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합병증이 있는 치료제가 있다면 의사들도 되게 조심해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혹시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든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오는 경우에는 반대편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왔을 경우에는 다음에 진료를 볼 때 반대편 눈도 간과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로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황반변성이라는 건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의 치료 목표는 결국은 정상으로 시력을 돌리는 게 아니고 시력을 유지나 또는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환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슬립 극장을 통해서 이상 증세가 발견되면 빨리 병원 와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치가 없는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많이 지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에게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 환자분이 되게 이제 실망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일단은 이 질환은 완치는 되지는 않지만 안군의 항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진행이 멈춰서 재발하지 않는 환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말한 지시대로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말씀 주신 김민호 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